청소년들의 관심사 중 하나는 키 성장일 것 같은데요. 원장님께서 하시는 교정 치료가 키 성장에도 영향을 끼치나요? 수능 키를 찾아주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키를 더 최대화,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성장이 거의 완료된 어른의 경우에도 3cm까지도 클 수 있다라고 보고요. 실제로 그런 경우도 이제 실제 치료를 하다 보면 많이 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얼핏닥터 신정민 원장입니다. 지난 몇 개의 영상을 통해 어린이 얼굴 비대칭 교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어린이도 아니고 어른도 아닌 과도기 청소년들의 안면 비대칭 교정 치료의 특징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청소년들만이 갖고 있는 특징적인 생활 패턴이 구조 불균형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를 치료하려면 그들의 생활 패턴을 고려해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어린이 교정처럼 바른 성장을 고려해야 한다. 뼈나 근육, 신경학적 구조물들의 성장이 아직 진행되고 있는 상태를 성장기라고 합니다. 나쁜 자극이 지속되면 근육의 불균형이 생기고 뼈는 비정상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장기의 습관이 한 사람의 얼굴형과 전신 골격 형태를 결정하기 때문에 성장기 얼굴 변형은 좀 더 예방적인 관점에서 다뤄야 하고, 아이가 건강한 어른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 수 있는 교정을 해야 합니다. 즉, 키 성장을 자극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균형 잡힌 구조를 만들어 턱관절 장애나 척추 불균형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기는 아직 성장이 완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 얼굴 변형 교정 치료와 같은 관점이 필요합니다. 바른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바른 구조, 바른 호흡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본적인 얼굴 골격 형성은 거의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린이들과는 달리 아데노이드 얼굴 교정 효과는 다소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또한 성장 속도가 둔화되는 고등학생보다 급속 성장기를 겪고 있는 중학생이 보다 교정 시 변화의 폭이 클 수 있습니다. 안면 비대칭을 고민하고 계신 청소년들이라면 최대한 빨리 치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 얼굴의 크기의 변형도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네. 이제 얼굴이 실제로 우리가 성장을 할 때 이 성장은 골격에 붙어 있는 근육이 주어지는 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반복적으로 했던 습관적인 행동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뼈의 방향성을 결정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성장하는 그 기간 동안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 그 방향으로 뼈의 성장의 방향성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습관을 잘 갖는 것이 아이들이든 청소년기든 항상 이 성장기에는 바른 습관이 중요한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만약에 아이들이 키가 클 때 뭐 농구라든지 이런 위쪽으로 쭉쭉쭉 올라가는 이렇게 농구를 많이 한다라고 하면 실제로 키가 클 수 있거든요. 그 이유가 뼈의 길이 성장을, 위쪽으로 하는 길이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극을 운동을 통해서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습관적인 것들이라든지 어떤 운동을 주로 했고 어렸을 때 어떤 습관을 주로 가졌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 사람이 이제 뭐 키라든지 아니면 얼굴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집중 교정을 일정 텀을 두고 반복하는 것이 좋다. 실제로 중고등학생들은 안면 비대칭 교정 치료를 10회, 20회 정규 프로그램으로 규칙적으로 치료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학원 일정이 매우 빠듯하기 때문에 병원을 내원할 시간을 내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3, 4회 오다가 간격이 멀어지거나 치료를 마무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은 방학을 이용해 단기 집중 치료를 하고 내원하지 못하는 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습관을 익히는데 치료적인 에너지를 투자하게 됩니다. 세 번째, 자세 교정, 거북목, 일자목 교정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어린 나이부터 학교, 학원, 집, 동선에서 뺑뺑 도는 일상을 반복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 종일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많고 운동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일상화되면서 노트북, 모니터를 쳐다보면서 하루에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 자세 습관은 심하게 무너져 있고 거북목, 일자목이 심하게 진행된 아이들도 많아 보입니다. 또한 반복적인 두통, 어깨 통증에 시달리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청소년들의 얼굴 교정은 두개골과 경추의 틀어진 축을 정렬하고 바른 자세를 만들어주는 데 집중하는 교정이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관심사 중 하나는 키 성장일 것 같은데요.
원장님께서 하시는 교정 치료가 키 성장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턱관절 장애랑 키 성장이랑 굉장히 관계가 많이 있거든요. 그 이유는 두개골이 틀어지게 되면 저평골이라고 하는 이제 영역부도 같이 이제 틀어지게 되는데, 저평골에는 내하수체, 즉 이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내하수체가 위치해 있어요. 근데 이제 저평골이 틀어지면 내하수체 기능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성장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숨은 키를 찾아주는 건데요. 아까 청소년들의 이제 교정 치료에 거북목 교정이나 이제 일자목 교정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는다고 했잖아요. 경추가 기울어지게 되면서 사실은 이제 전체적인 키가 줄어들게 되는데, 바른 척추를 찾게 되면 실질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키를 더 최대화,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성장이 거의 완료된 어른의 경우에도 거북목 교정이나 척추 교정을 해서 바른 척추를 찾아주게 되면, 바른 이제 구조적인 부분들을 찾아주게 되면 3cm까지도 클 수 있다라고 보고요. 실제로 그런 경우도 이제 실제 치료를 하다 보면 많이 볼 수 있어요. 네 번째, 성인과 같은 방법으로 치료한다. 어린이들의 경우 공포감 때문에 일반적인 침인 호침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침 치료와 턱관절 경추 약침, 어깨 매선 등이 어린이 교정 치료에서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어진 축을 맞춰주는 편차 치료와 전신 구조를 교정하는 근막추나 경추추나 골반추나 등 다양한 추나 치료를 통해 교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청소년들은 성인들처럼 구조 불안정성과 함께 통증을 동반한 경우가 많아 성인의 교정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아 청소년기의 얼굴 변형은 이 시기를 지나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아이들의 얼굴 변형은 현재 진행형의 문제이며 성장의 속도가 클수록 변이 정도가 클 수 있습니다. 이 시기 바른 습관이 유지된다면 우리 아이는 고운 얼굴과 바른 척추를 가진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여러분의 바른 얼굴을 찾아 건강을 드리는 얼핏 닥터 신정민 원장이었습니다. 다음번에 그거 할까 싶어. 지금 내가 생각해도 턱관절 장애 정말